14페이지 496번 닮음에 이게 좀 그림이 좀 커야 되는데 조금 이게 이 화면이 다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림이 좀 작으면 교재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시고. 다 그림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학교 시험에 매우 잘 출제되는 문제인데 여기의 핵심은 점 누구? 점 M. 이게 왜 핵심이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므로? 직각삼각형이므로 선분 BC의 중점인 M은 외심이 된다. 이 삼각형 ABC를 둘러싸는 외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선분 AM과 BM과 CM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고 그 길이가 같아지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지금 26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냐면 13이 됩니다. 26의 절반값인 13. 물론 오른쪽도 이제 13이겠죠? 그 다음에 AM의 길이는 13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DM의 길이, 여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DM. 근데 이 길이를 찾으려면 BM의 길이에서 BD의 길이를 빼면 정확히 DM의 길이가 남습니다. BM의 길이가 13 빼기 BD 길이 8. 그래서 DM의 길이는 5가 정답이 되겠죠. 맞나요? 마지막 EM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를 풀려면 이 삼각형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너무 조그마니까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직각삼각형에 맞추어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수직인 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A, 그 다음에 이쪽을 M이라고 두고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의 위치를 E라고 잡은 거죠. 문제에서는 EM의 길이니까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 길이는? 여기 있는 삼각형 중에 어느 변을 알아요? AM의 길이를 알아요. 이게 13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변 길이 X라고 합시다. 이 X를 구하려면 어디만 알면 되죠? AE의 길이를 알든지, 그럼 13에서 AE를 빼면 X가 나올 테니까, 아니면 DM의 길이를 알든지, 요 길이를 알든지. 이 길이를 알게 되면 이 길이의 제곱은 DM의 제곱은 EM 곱하기 AM과 같다. 이 공식 기억해요?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근데 DM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 앞쪽에 구한 게 있잖아. 5의 제곱. EM의 길이 X, AM의 길이 13. 따라서 X의 길이는 13분의 25. 이게 선분 EM의 길이가 된다. 인 거죠. 그러면 외심에 대한 성질도 알아야 되고 직각삼각형 안에서 발생하는 닮음의 성질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피타고라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CE의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닮은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얘랑 얘랑이 엇각이고 얘랑 얘랑이 엇각이고 이건 막국지각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AA 닮음이 성립할 겁니다. 그럼 비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몇 대 몇입니까? 했는데 선분, 이게 직사각형이라 선분 AD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지 않나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를 1로 본다면 여기 있는 길이는 2가 되겠네? 두 삼각형은 1대2 닮음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변과 대응변은 이 변임을 이해합니까? 이 두 변의 길이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1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구하는 선분 CE의 길이는 전체 21이라는 대각선 길이 AC의 몇 분의 몇? 3분의 2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1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ABC가 있고 AC를 접었어요. AC를 접는 선으로 이렇게 접었어. 윗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점선 부분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EF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세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삼각형은 이 삼각형입니다. 색깔이 구분이 안 되네요. 이 삼각형입니다. 이가 필요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요? 누가 봐도 합동은 아니잖아. 그럼 뭐겠어요? 닮음이겠죠. 무슨 닮음일까요? AA 닮음. 90, 90.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엇각. 벌써 각이 두 개 서로 같잖아. 90과 점 하나. AA 닮음. 됐죠? 그럼 조건상 이렇게 되는 변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90, 90. 여기 8, 여기 10. 여기 얼마예요? 여기죠? 3, 4, 5, 6, 8, 10, 90, 10 이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변에서 지금 구하는 게 EF잖아요? EF가 위치상 여기가 90, 얘가 점이잖아. 그럼 그 위치로 가야 되니까 90이 있는 꼭점은 A고 점 있는 게 C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F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대응변이면 여기네. 그렇지? 이 변 길이 X라고 합시다. 구하는 변이니까. 그럼 6대 X는 남은 변은 8과 대응되는 CF의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10과 대응되는 CE의 길이를 구하거나 CF 아니면 CE를 찾아야 돼요. CF 아니면 CE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인지를.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이건 왜 합동이죠?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 같죠. 접어서 만들어진 선분 CD'은 CD의 길이와 같으니까. 그리고 얘 90, 얘 90이죠. 이거 막꼭지가? 그럼 나머지 한 각. 무슨 닮음? 한 변 길이와 양 끝각이 같으므로 얘네들은 ASA, 닮음이 아니고 죄송해요. ASA 합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변 길이 하나 갖고 양변 길이, 양 끝각이 서로 같으니까 합동이에요. 합동이므로 잘 봐. 합동이므로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이에요.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이야. 그럼 이등변인데 밑변과 수직으로 만났네?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밑변은 수직 이등분 된다. 기억합니까? 이등변상의 성질. 맞죠? 꼭지점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꼭지각도 이등분이 되고 밑변도 이등분이 되죠. 그럼 이 길이가 10의 각각 절반이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겁니다. CF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CF의 길이, 여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대응변은 이쪽이겠죠. 그래서 6대 X는 큰 쪽, 작은 쪽이잖아요. 6대 X는 8대 5가 성립해서 비례식을 풀게 되면 8X는 30. 따라서 양변을 8로 나누게 되면 이거 일단 2로 약분되죠. 4분의 15. 그래서 X는 4분의 15가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 어렵게 출제되면 이거 잘 나와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질문하신 문제들이 대부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자, 봅시다. 이거를 푸는 방식은 크게 삼각형을 두 군데로 나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순서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문제 풀기 편한 방법으로 한 번은 여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는 삼각형. 왜죠? 그러면 평행선 위주로 보는 거예요. 평행선 위주로. 그럼 봐. 그리는 거는 두 번째로 그랬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건 알겠죠? 비례가 몇 대 몇이냐면 12대 18. 약분하면 2대 3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쪽이 2대 3이면 이쪽도 2대 3 맞습니까? 2대 3이에요. 이제는 여기 있는 삼각형을 잊어버립니다. 이쪽은 잊어버리세요. 그대로 이어서 아까 여기를 봐요. 이쪽도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나왔네? 몇 대 몇? 2대 3. 그렇죠. AF의 길이를,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변과 이 변의 비율도 몇 대 몇? 2대 3이에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선분 AF의 길이는 전체 길이인 12의 몇 분의 몇? 3분의 2에 해당하잖아요. 약분하면 4가 남고 4, 2, 8 정답이 됩니다. 약간 삼각형 평행선 위주로 두 개를 보시면서 한쪽이 아닌 다른 쪽에다 변기를 맞춰놓고 그 맞춰놓은 변길이가 다른 쪽 평행선의 닮은 비와 연결된다는 걸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선이 평행할 때 x, y 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걸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나는 점과 평행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은 게 x의 대응변은 12가 아니고 8입니다. 그러면 얘랑 엇가게 되고 얘랑 엇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x, 이 점과 이 x 얘가 네, 대응변이 되죠. 그럼 x 대 8은 작은 쪽, 큰 쪽, 작은 쪽, 큰 쪽 12, 6대 12 약분하면 1대 2죠. 따라서 x는 8의 절반 4가 된다. 가 됐네요. 여기가 4가 됐어요. 이제 그럼 다시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6대 y는 4대 4. 그렇지. 6대 y는 4대 4. 약분하면 1대 1이네. 따라서 y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이 네 개의 변이 모두 평행한 답이다. 그리고 이게 각각이 3등분 돼 있죠. 자, 저렇게 됐을 때 GH 여기의 변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식 있었죠. 이 공식이 기억이 나실까요?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선문 긋고 여기를 M, 여기를 N 가운데 변기를 X라고 한다면 이 X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왼쪽에 있는 M과 N의 길이나 혹은 비율을 더한 것분에 위에 있는 M은 아래쪽 B에 곱하고 아래에 있는 N은 위에 있는 A에 곱한 다음에 둘을 덧셈한다. 그 문제랑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림이 똑같은데? 2대 1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 2대를 집어넣으면 되죠. 2대 1 윗변 13 아랫변 22 근데 숫자 대입하면 되죠. 2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22 더하기 1 곱하기 13 3분의 44 더하기 13 57 약분하면 1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하게 지나다니죠. 일단 평행선 3개 보이고요. 4개 보이고요. 변길이 막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변길이 AD가 8, 윗변 8, 아랫변 12일 때 GH의 길이 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 일단 먼저 뭘 보려야 되냐면 이게 문제가 왜 어렵냐면 조건이 많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조건을 막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복잡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두 삼각형은 닮은도인 거 이해되세요? 몇 대 몇 닮음이죠? 8대 12 닮음이죠? 8대 12 약분하면 2대 3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변도 2, 여기 있는 변도 3 됐니? 그럼 여기 있는 변도 2, 여기 있는 변도 3 아닐까요? 맞죠? 그렇잖아. 이 변과 이 변이 2대 3이면 이 변과 이 변도 2대 3이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여기 A, 여기 E, 여기 O, B, C 2대 여기 3이니까 전체는 5가 되겠죠. 이 변을 X라고 합시다. 이 변은 12네요. 2대 5는 X 대 12가 됩니다. 5X는 24, X는 5분의 24.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겠어요? 네. 여기가 5분의 24예요. 저변 길이. 지울게요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는 어딜 보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보일까요? 얘랑 얘. 둘은 몇 대 몇 닮음? 둘은 몇 대 몇 닮음? 똑같지 않을까? 아까 이게 우리가 구한 값이 있었죠. 이게 얼마라고? 5분의 12였지. 이게 5분의 12 대 12의 닮음인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5분의 24. 네, 5분의 24.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동이죠. (2 대 5) 닮음이지. 그럼 여기도 2 대 5 닮음이지. 맞니?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이 2 대 5라고요. 비율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 변과 이 삼각형의 이 변은 닮은 도형의 대응변이 되지. 그럼 두 삼각형의 닮은 비도 2 대 5가 생기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그렇잖아요. 얘가 2 대 5면 여기도 2 대 5가 될 테고 여기도 2 대 5가 될 테고 마지막은 여기를 보셔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2 대 5. 이게 E, G, C. 얘가 5.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과 우리는 큰 삼각형의 비례가 몇 대 몇이 되냐면 5 대 7이 됩니다. 맞아요? 5 대 7이 돼요. 우리는 이 변을 구하는 거잖아. 이 변. 지금 G의 G 길이. 이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아까 이 변 구했죠? 얼마였다고요? 5분의 24였다고? 그렇지. 따라서 5 대 7은 Y 대 5분의 24. 7Y는 곱하면 24. 따라서 Y는 7분의 24.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닮은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이쪽 비례를 찾아내야 돼요. 이쪽 비례를 통해서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례를 통해서
이변의 비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변의 비율을 찾아냈더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5대 7임을 알고 5대 7은 y대 이거 아까 구했던 5분의 24 그걸로 마무리하는 많이 옮겨 다녀야 되는 쉽지 않은 여기가 이제 평행선이 나와 있죠. 뭐 중점도 보이고 네, 변 길이 같은 것도 보이고 일단 하나씩 AF의 길이가 어디 있죠? 이 길이를 구하래요. 아이고. 이 길이 왜 이래? 왜 이래? 네, AF 이 길이를 구하랍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하죠? 어디를 봐야 이 길이가 나오죠? 이쪽을 봐야 돼요. 여기가 선분 AB의 중점이죠. 그렇지? 그럼 1대 2. 그럼 여기도 1대 2. A2의 길이는 여기는 2의 2배 4가 된다. 됐습니까? AF입니다. 잘못 썼죠. AF의 길이는 여기는 2의 2배 4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구해줬고요. 그 다음 EF의 길이 여기 길이 여기만 잘라서 아까 AF가 4였는데 잘라서 여기만. 근데 여긴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중점이죠. 그럼 중점 연결 정리잖아. 중점이고 2, 3분과 2, 3분이 평행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변의 중점 그 다음에 위아래 평행선 그럼 이 점도 중점이 되고 이 변의 길이는 아래에 있는 2의 절반값인 1이 되죠. 그래서 선분 EF는 2의 절반인 1이 됩니다. 그럼 A는 저절로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남는 건 BC의 길이. BC가 어디죠? 여기 길이. 이 길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아까 잠깐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는 이 점이 선분 CD의 중점이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이 이 F가 선분 CG의 중점이죠?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그 평행선도 나머지 선분의 중점의 위치에 놓인다. 그게 중점 연결 정리였죠. 그래서 여기는 F는 선분 CG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 할 때 이 길이가 반반이면 이 길이도 반반이면 이해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선분 BG의 길이와 선분 GF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얼마예요? 3분의 5.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3분의 5의 3배,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세중선 AD, BE, CF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죠. AP와 PG를 가장 AP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PG 여기입니다.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랍니다. 자, 그때 아마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례는 몇 대 몇이죠?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는 몇 대 몇이죠? 2대 1입니다. 이게 2대 1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례도 2대 1이겠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변과 여기 있는 이 변과 여기 있는 이 변도 2대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의 절반이 여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A라고 하죠. 잘 안 보이네.
이 길이를 A라고 하자. 그럼 이 길이는 2A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길이가 2A면 무게중심에서 꼭점까지 길이는 4A가 되겠죠. 그 중에 밑에 있는 게 A네. 그럼 여기 위에 남은 거는 몇 A? 3A가 남네요. 따라서 선분 AP 대 선분 PG의 비례는 3A 대 A 약분하면 3대 1이 되더라. 삼각형 넓이를 여기 조건에 맞춰서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조건 두 개가 뭐냐면 G는 ABC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I는 내심, E는 AI의 연장선에서 BC에 만나는 교점, 뭐 그렇답니다. 전체 ABC 넓이가 36일 때 여기 지금 색칠한 볼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는 A와 D를 연결하는 선분이 밑변을 2등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 ABC가 36이면 여기는 ACD, 왜 ACD를 봐야 되냐면 여기 색칠한 볼의 넓이가 ACD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넓이는 전체 넓이 36의 절반값 얼마죠? 18. 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I가 이 삼각형의 내심이 아니고 ABC의 내심이네요. 자, 보세요. 삼각형 ABC의 내심이 여기에요. 여기 내심이에요. 그럼 내심이라는 얘기는 각이 뭐가 됐죠? 2등분 됐다는 얘기죠. 내심을 지난다는 얘기는 각을 2등분 했다는 뜻이야. 그럼 각의 2등분선 비례 기억나죠? 14대 7의 비율은 2변 대 2변의 비율 같죠. 14대 7 약분하면 2대 1이니까. 그럼 BE와 EC의 비율이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맞니? 그럼 전체 비율을 3으로 본다면, 근데 그 전체 비율을 3으로 보면 또 계산하기 힘들어. 잘 봐. 약간 요령이야. 우리는 여기의 길이를 찾아야 되겠네요. D를. 근데 이게 2대 1이면, 여기 길이가 2대 1이면 이게 4대 2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비례는? 왜 이걸 굳이 4대 2로 봐야 되냐면, 여기를 내가 만약 4와 2로 본다면 전체 길이는 6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여기는 2의 비율이고 이쪽은 4의 비율이었어요. 이쪽은. 근데 여기가 선분 BC의 중점이니까 그럼 여기는 6의 절반값인 3이 되겠지. 그럼 남아있는 이 길이가 1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요 길이 1대 2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이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18 아니었나요? 그럼 18에서 여기 넓이는 18의 몇 분의 몇을 가지죠? 3분의 1을 가지겠죠. 꼭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밑변이 1대1로 나눠지니까 전체를 3으로 본다면 얘는 1의 넓이를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 넓이가 6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 있는 삼각형만 이렇게 보시고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넓이가 아까 6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2대 1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다시 6의 몇 분의 몇을 가지죠? 3분의 2를 가지죠. 넓이가 4가 된다. 이것도 안 쉽습니다, 문제가. 네. 앞쪽에 내각의 이등분선, 그 내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의 비례를 먼저 알아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전체 삼각형 넓이는 36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는 18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이 각 A의 이등분선이죠. 그럼 2변과 2변의 비례가 각의 이등분선의 공식 14대 7은 14대 7과 같다. 그래서 이게 2대 1이 되는데
이걸 비율을 2대1로 보면 여기 값 계산할 때 분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용이하게 위해서 2대1의 비율을 4대2라고 내가 임의로 바꿔준 거죠.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4대2. 그럼 전체 비율을 6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분 DC의 비율은 3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비율은 1이 남겠죠. 3에서 1을 뺐으니까. 그랬더니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8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냐면 3분의 1에 해당하죠. 18의 3분의 1. 그래서 이 넓이 값은 6이 된다. 여기가 6이었는데 다시 이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 삼각형은 다시 그 6이라는 부분에 2대1로 무게중심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6에 다시 3분의 2가 돼서 넓이는 4가 된다. 이게 681번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삼각형, 이 선분이 중점을 연결한 거죠. 10의 절반값 5가 되고, 여기 있는 삼각형에 다시 얘도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7의 2배, 얘는 14.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종이컵 A, B는 서로 닮은 도형이랍니다. A의 건널비는 80파이, B의 건널비는 125파이. 건널비죠. 두 도형이 닮은 비예요. 넓이 B가 80파이 대 125파이 랍니다. A의 부피 B가 128일 때 B의 부피는 얼마인가요?를 물어봤어요. 넓이 B가 건널비죠. 어쨌든 얘는 넓이잖아요. 건널비 B가 이렇대요. 그럼 파이파이 약분하고 이거를 약분을 해보면 5를 약분하면 얼마죠 이게? 16대 25. 근데 우리가 길이 B를 알면 넓이 B를 구할 수 있고 부피 B도 구할 수 있죠.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배잖아.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봐야 돼요? 4대 5로 볼 수 있겠죠. 4의 제곱 5의 제곱이 16대 25니까. 그럼 부피 B는 저 세제곱 빼니까 64대 125. 괜찮나요? 그래서 64대, 작은 게 64, 큰 게 125일 때 실제 작은 거의 부피는 128, 큰 거는 얼마입니까? 몇 배인가요? 2배네요. 몇 배죠? 2배. 그래서 얼마? 250파이.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게 풀어지겠죠. 또요? 어떤 회사에 정육면체모의 각설당 크기를 늘려서 생산하려고 한답니다. 각설당 한 모서리 길이를 20%만큼 늘리면 각설탕 건널비가 24가 됐을 때 기존 각설탕의 건널비 길이, 원래 각설탕이 정육면체 모양이니까요. 뭐 이런 각설탕이 있었어요. 정육면체. 근데 얘를 20% 늘렸답니다. 20%만큼 늘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길이를 1로 보면 여기 있는 길이는 1.2가 되겠죠? 20% 늘렸으니까. 맞니? 그럼 이왕이면 비례를 좀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얘를 10으로 보면 얘는 12가 된다는 얘기잖아. 약분하면 5대 6이네요. 길이의 비가 5대 6이에요. 두 도형의 길이 비는 5대 6. 됐죠? 그럼 넓이 비는 여기에 제곱배 몇 대 몇? 25대 36. 따라서 왼쪽이 25의 넓이를 가질 때 오른쪽은 36의 넓이를 갖는데 실제 왼쪽의 건널비가 24. 그럼 오른쪽은 얼마냐? 뭐 비례식을 풀어야 되겠죠? 숫자가 간단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25 곱하기 x는 36 곱하기 24. 따라서 x는 25분의 곱하면 얼마나요? 네, 곱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보여진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반대로 풀었네요. 늘린 게 24네요. 이게 바뀌어야지 그러면. x 대 24. 네, 죄송해요. 순서를 바꿔놨네요. 그러면 36 곱하기 x는 25 곱하기 24. 약분하면 뭘로 약분되죠? 8로? 8이 안 되는데?
12로 여기 3 남고 여기 2가 남고 따라서 x는 3분의 50 네, 이렇게 건널비가 만들어진다.